자,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지금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거는 뭐 가칭이고 오리지널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가 더 중점적으로 기사에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후 계획 도시. 아까 일기 신도시 만들어질 무렵에 같이 만들어준 세대가 몇 세대라고요? 200만. 200만 세대 이상이 지금 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23년에 회의를 통과하고,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이거는 노후계획도 특별법하고는 좀 다르게 선도지구까지 이제 묶어가지고 뒤에서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작년 4월에 나왔던 보도 자료를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여기서는 자,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도시를 기능을 지금 강화를 해서 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재건축을 했다가는 그닥 보기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이 부분들에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를 할 건데, 한 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한 개 아파트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해서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통합 정비를 유도한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지 하나를 재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선도지구로 뽑힌 애들도 보면 단지 한 개 뽑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합 정비를 유도할 건데, 자, 통합 정비하면 안전진단 면제해준대요. 그리고 법정 상한 용적률도 150%까지 상향 조정해주겠다. 용도 지역 변경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묶어서 한꺼번에 자, 우리 통합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 이게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요새 새 아파트들 보면 막 커뮤니티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그 조경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 애들 다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단지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꽤 큰 사이즈의 단지들 그런데 보면 정말 입 떡 벌어지게 멋있게 만들어 놓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임장 가셔가지고 새 아파트들 보면.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세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한 단지 한 단지씩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우리 통합으로 단지를 몇 개씩, 세 개, 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하자라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이 전세가가 너무 또, 여기 보면 이 선도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럼 묶어서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전부 다 오케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다 하면 큰일이 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는 선도 지구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이 선도 지구부터
한 단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 자, 지역별로 주택 공급의 여건이 다르고 이주 단지, 공급 계획 등을 보아하니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 전세 시장에 엄청난 큰 불안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총 주택 재고의 5에서 10% 수준의 그 다음에 지자체와 선도지구 규모, 개수 등을 협의를 한다라고 노후개입도시특별법이 먼저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5에서 10% 1년에 이 정도의 선도지구를 선정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전세 시장의 불안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2027년에 첫 착공을 하고요.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 2030년에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지금 2025년이잖아. 그죠? 2027년에 착공을 하려면 이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고, 이 사람들 아직 내보내고 뭐 이주시키고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인데, 지금 이 국가에서는 27년 첫 착공을 하겠답니다. 가능한 일이 될지 이제 잘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30년에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이제 20년 이상 되고 막 오래되고 이런 택지 리스트를 간략하게 봤을 때 우리 이제 제일 처음에 200만 호 나오면서 나왔던 그런 지역들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일기 신도시보다 먼저 지어준 곳들 저기 목동, 상계동, 중계동, 개포, 뭐 이런 곳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오래된 택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택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향후 예정인 곳들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거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연결시켜서 선도지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노후개입 도시특별법에서 선도지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자, 1년에 5에서 10% 정도씩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실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5에서 10%보다 많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적게 됐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5에서 10% 정도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많이. 어. 그래서 분당은 약 11%, 일산은 13%, 평촌 13, 삼본이 11, 중동 14, 다 10% 이상 그 전체 세대수, 일기신도시 세대수에 비해서 더 훨씬 많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분당에서는 3개 구역, 평촌 3개 구역, 일산도 3개 구역, 그 다음에 부천 중동과 군포, 삼보는 각각 2개 구역씩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자, 지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략적으로 위치를 한번 체크를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도지구를 선정을 할때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건을 조금씩 내걸고, 공통적인 조건을 내건 부분도 있고, 여기 이제 나온 부분은 선정 방식은 표준 평가 기준의 주민 동의율, 당연히 동의율이 높은 곳이 선도지구가 될 확률이 높았겠죠.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 그 다음에 통합 정비 참여 주차 주택단지 수, 세대수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임장 가서 우리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해본 것 중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세대당 주차 대수. 자, 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선도지구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 구역이 세대당 주차 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했을 것 같다, 1번. 낮은 지역을 선정을 했을 것 같다, 2번. 세대당 주차 대수가 많은 것 같은 데가 1번. 적은 것 같은 데가 2번. 한번 해주세요. 정답은
주차 대수가 적은 곳에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왜? 빨리 고쳐줘야 된다. 엄청 불편할 거다. 그쵸? 저희가 임장 가서 보니까요. 우리 세대당 주차 대수 최근에 새로 주택들 지어진 곳들 가면 보통 1.2대, 1.3대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좋은 곳들 가면은 세대당 주차 대수가 1.7, 2대, 2대 이렇게 올라가는 곳들도 있고 그랬는데 임장 가서 확인해 봤더니 0.3도 있었어요. 어. 자, 새 집에 차 한 대 낼 수 있어. 그 어떻게? 엄청 불편하겠죠. 이제 그렇게 세대당 주택 대수가 낮은 쪽에 더 점수를 많이 줘서 선도지구 선정을 될 수 있게 해 준 방식이 있었고요. 얘가 보시다시피 분당은 되게 디테일하게 선정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점수를 막 되게 따닥따닥 막 자세하게. 뭐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면 점수를 높게 주는 거예요. 빨리 고쳐줘야 되는 곳들. 그래서 주차대가 세대당 주택 대수가 적고 소방 출입구가 좁고 그 다음에 평균 뭐 권령이 높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그다음에 복도식인 곳, 뭐 이런 곳들의 점수를 높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동은 좀 큼직큼직하게 점수를 줬는데 여기 지금 분당은 보면 주민 동의율 60% 줬고 중동은 주민 동의율에다가 70% 주고 세대당 주차대수 7점 되게 높게 그다음에 5개 주차 비율 3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한 개는 5점 뭐 4개 이상이면 10점 그래서 단지 통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는 곳들이 많은 곳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줬구나. 자, 그리고 일산하고 평촌은 거의 비슷하게 60점, 그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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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켰고 3보는 또 3보는 좀 특이한 게 여기에다가 105점 만점을 줬어요. 다른 곳들은 전부 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금 선도지구 선정을 시킬 때 기준값을 잡았는데 요 3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행 방식을 적용을 하면 가점으로 5점을 더 줘서 점수를 105점 기준으로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